저문은 노후를 바라보면 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우리는 많은 것을 얻으려 참 애쓰며 살았더군요. 흔히 돈이나 힘으로 마음을 얻는다 믿지만 정작 사람을 움직인 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고독을 헤아리는 마음, 그리고 저놈을 지켜주는 작은 예의였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 세상을 다 얻는 것보다 어렵고도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지만 제가 살아보니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에 어떤 마음을 실어 보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마주하는 첫 번째 깨달음은 누군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내미는 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점입니다. 예전에 한 정치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빌려보려 합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던 동료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그 허망한 시간에 누군가 찾아와 말없이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마음을 내가 다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공인이니 어서 기운을 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우정이니 사양하지 말고 아내를 보내는 길에 정성을 보태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 동료는 단 한 번도 돈을 빌려달라거나 도와달라고 입을 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보내고 남겨진 사람의 막막함을 누군가 미리 헤아려 준 것이지요.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은 상념에 빠집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사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입을 떼는 순간 사람의 마음에는 작지 않은 상처가 생깁니다. 정작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상대가 입을 열어 도와달라고 말한 뒤에 베푸는 호의는 이미 그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배려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래나 보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슬픔이 채 언어로 나오기 전에 그가 느낄 비참함과 곤궁함을 미리 읽어내어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고귀한 예의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진정한 정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뱃덤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창가에서 돌아보니 누군가를 도울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의 우월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면서 은연중에 내가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배습이 아니라 마음의 폭력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상대가 나에게 고마워하기를 혹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기대하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심 어린 배려에는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상대가 미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서둘러 자리를 피해주는 뒷모습이면 족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 주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줄 때 상대가 빚진 마음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정치인은 기사나 서기들에게 팁을 줄 때도 결코 돈을 맨손으로 건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작은 봉투에 담고 그것도 아주 빳빳한 새 지폐를 준비했지요. 봉투가 크고 화려하면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니
아주 작고 소박한 봉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조용히 상대가 눈치를 채기도 전에 건네고는 곧바로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틈조차 주지 않은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미리 준비했다는 정성, 그리고 당신이 이 선물을 받고 결코 비굴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식당이나 길가에서 거만하게 돈을 던지듯 건네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돈을 주고도 욕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받는 이의 손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해가 뜨는 쪽으로 몰려듭니다. 힘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 곁에 줄을 서려고 하죠. 그것이 인지상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은 전혀 다른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해가 지는 쪽을 바라봅니다. 선거에서 떨어져 당장 갈 곳이 없는 사람, 사업에 실패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은 사람, 나이가 들어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사람들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승리자에게 환호할 때 조용히 패자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을 얻는 사람입니다. 어느 낙선한 젊은 의원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대접받다가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사무실도 없고 돈도 떨어져 막막해하던 그에게 누군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사무실 한 편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했죠. 수년 뒤 그 젊은이는 다시 일어섰고 평생을 그 고마움을 잊지 않으며 보답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빛날 때 곁에 있던 수천 명보다 자신이 가장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손을 잡아준 단 한 명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원수를 줄이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편을 가르고 적을 만드는 데 익숙하지만 사실 세상에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들의 외로움과 고통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힘든 처지에 놓인 적에게 먼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인생의 황혼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결국 인생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길을 내는 과정입니다. 그 길은 돈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나 자신처럼 아끼는 진심으로 닦는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네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나이 들고 고립될 것입니다. 신체는 약해지고 사회적 직함도 모두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밀었던 손길, 상대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했던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마지막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주변에 말 못할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이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홀로 쓸쓸히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 이가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그가 민망함을 느끼기 전에 아주 작고 소박한 위로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짧은 안부 인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인생의 보석이 될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가장 많이 베푼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낮은 곳을 살핀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타인의 고독을 어루만지고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모자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 작은 온기로 남았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저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100년의 시간을 살아보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곁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절감하게 되더군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심장악이라는 거창한 말 대신 저는 이것을 고립된 영혼에게 보내는 변치 않는 시선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며 마주하는 두 번째 깨달음은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곁을 지켜주는 일의 가치입니다. 옛날 어느 정치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빌려오겠습니다. 그는 선거에서 낙선하여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젊은 의원을 기억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의원님, 선생님 하며 받들던 사람이 투표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아침에는 그저 평범한 한 명의 실업자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것은 단순히 직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쿄 한복판에 그가 머물 방 한 칸조차 남지 않았고 다음 선거를 기약하며 발을 붙일 곳도 입에 풀칠할 급여조차 끊겨버린 처지였습니다. 그때 그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자신의 사무실 한편에 책상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함을 주어 매달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지요.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 젊은 의원은 다시 일어섰고 훗날 나라의 큰 일을 맡는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신을 도와준 그 사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해가 뜨는 쪽으로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권력을 잡고 성공 가도를 달릴 때는 부르지 않아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승리하는 말에 올라타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본 아주 쓰디쓴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세상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자리와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이익을 사랑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당신을 비추던 그 환한 조명들은 일제히 꺼지고 그 많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안개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관계의 서늘한 민낯입니다. 노년의 삶도 이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달려왔지만 어느덧 은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문득 세상으로부터 잊혀가고 있다는 서글픈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전화벨은 더 이상 울리지 않고 나를 찾던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집니다. 그때 느끼는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깊은 상실감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여전히 똑같은 눈빛으로 바라봐 준다면 어떨까요? 내가 가진 명함이 사라지고 내가 가진 힘이 바닥났을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내 친구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지혜로운 나의 선배입니다. 라고 말해주며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준 적이 있었는지요? 아니면 나 역시 상대의 빛이 밝을 때만 곁을 지키다. 그 빛이 바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렸던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가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순간에 그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빛날 때 모여든 수천 명의 박수 소리보다 자신이 어둠 속에 갇혔을 때
곁에서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던 그 한 명의 온기를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혼에 새겨지는 문신과도 같아서 세월이 흘러도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을 지켜보니 결국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인연은 그런 어려울 때의 동행뿐이더군요. 노년의 지혜라는 것은 대단한 비결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리를 조금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이제 힘이 빠지고 뒷방으로 물러난 처지라 해도 나보다 더 힘든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한 칸 내어주는 것, 그동안 고생 많았네, 조금 쉬어가도 괜찮네 라고 말하며 곁을 내어주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줍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를 증명하던 화려한 껍데기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람 공부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누군가를 이길 필요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저 내 주변에 고립된 이가 없는지 살피고 그들의 시린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한 가슴 하나면 충분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우리는 가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거창한 조언이나 금전적인 도움보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변치 않는 시선 하나가 무너져가는 한 사람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니 제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들은 누군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립되어 홀로 울고 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내 처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른 척 지나쳤던 그 순간들이 가슴에 시린 고통으로 남더군요. 반면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던 인연들은 제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가장 아름다운 기억들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습니까? 혹은 사회적 지위를 잃고 의기소침해진 후배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멋진 식사를 대접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요즘 어떻게 지내나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했네라는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세상을 다시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가장 어두운 밤을 함께 지켜준다면 먼 훗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들도 우리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보답을 바라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을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해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줄 때 우리 마음속에 비어있던 고독의 구멍도 비로소 채워지는 법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인연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작은 따뜻함이라도 전할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지다 보면 우리의 노년은 외로움이 아닌 풍요로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선난로가 되어주는 참으로 따뜻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일은 참으로 흔한 일이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오며 가만히 지켜보니 무엇인가를 주는 행위만큼 그 사람의 인격과 깊이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순간도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배됨의 기술이라 부르기보다 준 사람조차 잊게 만드는 지극한 배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일화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예전에 한 노련한 정치가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돈을 건네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돈을 줄 때 결코 그냥 건네는 법이 없었다고 하지요. 반드시 작고 깨끗한 봉투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봉투의 크기입니다. 그는 일부러 아주 작은 봉투를 골랐습니다. 커다란 봉투에 돈이 조금 들어있으면 받는 사람이 실망할까봐 작은 봉투에 담아 그 정성이 꽉 차 보이게 하려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담기는 지폐는 반드시 빳빳한 새 돈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대충 꺼낸 구겨진 돈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위해 미리 준비했다는 그 정성이 상대의 마음을 먼저 건드리는 것입니다. 3,000엔이면 1,000엔짜리 3장을 정성스럽게 석 3자로 접어 모서리가 딱 맞게 겹쳐 봉투에 넣는 그 세밀함. 사람의 진심은 바로 그런 작은 구석에서 배어나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건네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는 차문을 열어준 운전기사에게 사례를 할 때 상대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기사의 손에 봉투를 슬며시 밀어넣고는 상대가 고개를 숙이기도 전에 이미 등을 돌려 저 멀리 걸어가 버렸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배려하며 건네는 그 손길,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우리는 은연중에 상대의 눈빛을 살피곤 합니다. 내 호의에 얼마나 감동하는지, 나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행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제가 평생을 살며 목격한 조금은 아프고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배려는 사실 상대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혹은 상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행해집니다. 그것은 주는 사람에게는 자기 만족일지 몰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갚아야 할 무거운 빚이 되고 때로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상대가 나에게 고개를 숙이기를,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우러러봐 주기를 기대하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건넨 것은 호의가 아니라 부채감이라는 족쇄였습니다. 진정한 배려란 주는 사람은 자신이 주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받는 사람은 자신이 받았다는 사실에 비굴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의 손을 들여다봅시다. 내 손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상대의 자존심까지 함께 쥐고 흔들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상대의 무너진 마음을 조용히 받쳐주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가장 아름다운 배순 익명성에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리지 않아도 좋고 상대가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담담한 마음, 그 마음이 실린 배려만이 사람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되기 쉽습니다. 기력이 약해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평생 주는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받는 사람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나를 동정하는 눈빛, 나를 가련하게 여기며 건네는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건넬 때 그것이 돈이든 따뜻한 밥 한 끼든 혹은 짧은 위로의 말이든 반드시 상대의 품격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상대가 미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을 해주었다는 생색을 내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고 고요하게 건네십시오. 봉투에 담긴 새 지폐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빳빳하게 펴서 정성스럽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가 인사를 하기 전에 서둘러 뒤돌아서는 그 뒷모습이야말로 노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는 배려입니다. 내가 주었다는 사실을 잊을 때 비로소 그 배습은 완성되는 법입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우리는 가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제가 만난 수많은 인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저에게 커다란 선물을 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부끄러운 처지에 있을 때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모른 척하며 조용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사라졌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그 따뜻했던 공기와 배려의 향기는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조용히 나누며 주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 나눔의 과정에서 부디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배려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공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구울 필요가 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와 배려는 더욱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는 그 깊은 배려야말로 우리 인간이 이 신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그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되 어떻게 하면 상대가 가장 편안하게 받을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네는 손길, 그리고 서둘러 떠나는 뒷모습, 그것이 우리가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 아닐까요? 100년을 살며 얻은 이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명성이나 부귀영화보다 누군가의 가슴 속에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라는 기억 하나 남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것이라 믿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신 여러분의 인내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미안함 대신 감사함이, 부채감 대신 자유함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평온하고 따뜻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연이 배려와 존중으로 채워지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빛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이 시간은 마음이 차분해지는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네 번째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적을 줄이는 삶, 그리고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인연을 귀히 여기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전쟁을 치르듯 하곤 했습니다. 내 편과 내 편을 가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적을 만들지 말라는 말도 그저 내가 살기 편하기 위한 하나의 처세술이나 정치적인 전략처럼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참으로 덧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전하려는 것은 단순히 적을 만들지 말라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인간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인문학적인 도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가 되어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고 떠들썩했던 모임의 웃음소리도 이제는 아득한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그런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를 비난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를 이기고 싶었고 그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 사람조차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도 나와 같이 늙어가는 처지였고 그도 누군가의 자식이었으며 그도 가슴 한구석에 남모를 아픔과 고독을 품고 살아가던 가련한 존재였습니다. 나를 싫어했던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만의 외로움이 그를 날카롭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움은 서서히 안개처럼 흩어지고 그 자리에 가여운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사람도 내일이면은 이 세상에 없을 수 있는 가여운 생명일 뿐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차갑고도 아픈 진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에너지를 쏟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모래시계 모래알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이 험한 세상을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속의 전쟁은 비로소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돌을 던져도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는 넉넉한 마음의 여백이 생깁니다.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방안은 고요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도 무거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연이 늘 곁에 머물 줄 알았습니다.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온 인생이 내게로 오는 것임을 말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내 인생이라는 커다란 그림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 조각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인연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편을 가르고 담장을 높이 쌓는 것은 스스로를 좁은 감옥에 가두는 일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누구를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낮에 뜨거웠던 열기가 가라앉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때 비로소 사물의 본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정점을 지나 하강하는 길목에 들어서면 날카로웠던 감정의 모서리들이 깎여 나갑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들, 사소한 오해로 등을 돌렸던 순간들이 가슴을 저릿하게 만듭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조차도 지금은 소중합니다. 그것이 나를 더 인간답게 만들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그저 반갑습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먼지 섞인 햇살이 서가 위로 내려앉아 소리 없이 춤을 춥니다. 세월은 이토록 고요하게 흐르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벽을 쌓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쌓아
올린 벽은 결국 나 자신을 고립시킬 뿐입니다. 이제는 그 벽을 하나씩 허물어낼 때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경계를 지우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한 곳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눈 속에서도 나의 슬픔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함께 떠나온 동료들입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체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힘은 빠져나가지만 마음의 도량은 더 넓게 채울 수 있습니다. 적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설 자리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그 평화는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따뜻하게 감싸 안습니다. 젊은 날의 정열이 불꽃 같았다면 노년의 지혜는 은은한 달빛과 같아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되 태우지 않고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그런 빛 말입니다. 인간 관계에서의 갈등은 대부분 나를 지키려는 과도한 방어 기제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옳아야 하고 내가 존중받아야 하며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적을 만듭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일 뿐입니다. 나는 그저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묵묵히 그러나 따뜻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예.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년은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라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품격을 배웁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차를 마시며 한때 나를 괴롭혔던 이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안녕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적이 없는 삶은 투쟁이 없는 삶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을 품어 안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고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마음에 걸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위해 잠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도 당신처럼 고단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움도 경쟁도 시기도 다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남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었던 온기뿐입니다. 그 온기가 당신의 밤을 따뜻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보듬어 주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마음의 여백을 넓히고 모든 인연을 기이 여기며 그렇게 평화로운 황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은 길고 만남은 짧습니다. 그 짧은 순간들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적을 줄이고 동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조차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넉넉한 노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며 가장 품격 있는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창밖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방 안의 촛불은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우리 마음의 등불도 그렇게 세월의 어둠 속에서 더 환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오늘 밤은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건넬 때 그 속에 혹시 나의 과시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지는 않았는지요?
100년을 살아보니 가장 아름다운 삶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순수하게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작은 물결이 일었나요? 아주 사소한 생각이라도 좋으니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 건네는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영원히 빛나는 인생의 보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